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58%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목요일날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었고, 자,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5일선을 반복적으로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이 장대 음봉이 과연 세력들의 엑시트인지 아니면은 개미 털기가 과하게 들어간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제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이 장대 음봉은 세력들의 엑시트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자리에서 한번 터져 나왔었던 바로 이런 과열 구간에서의 조정이었고 개미 털기였다라고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다뤄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바꿔 말하자면 지금은 지금이라도 살려줄 때 도망가야 되나라고 하면서 매도를 고민하실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대한광통신을 못 사서 너무나도 억울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대한광통신은 무엇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특정 매매법이 존재하고 이것을 제가 투경 매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투경 매매법이 너무나도 잘 먹히다 보니까 1,000만 원씩도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유료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무료로 그냥 다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우리가 대한광통신 이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놓은 이후로 요 정도밖에 못 오른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른 것만큼 한 번 더 가보자. 자, 이런 상승세 한 번 더 지금 조정 보여줬으면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는 거 5초밖에 안 걸리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 구독, 좋아요 개수를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댓글 개수를 지켜보면서 이 영상은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 참여도가 높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영상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개인분들이 230만 주 가까이 요렇게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대한광통신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못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분들의 매도 폭탄이 쏟아지게 되고 장대 양봉 나오는 날에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연관주들의 흐름부터 제가 항상 짚어봐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코닝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목 정보를 우리가 클릭해서 자, 시가총액을 보시면 210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광학케이블 제조업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종목에 시가총액이 210조짜리 코닝이라는 종목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준 상태에서 지금 윗단에서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면서, 자, 우리가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추가적으로 루멘토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추세가 여러분들 이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누가 봐도 지금 한눈에 대번에 보이시죠? 이렇게 하단 추세선이 있고 윗단에서 야금야금 힘을 응축시키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요, 자, 이 루멘토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종목들부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근거를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우리가 관련주로 살펴볼 수 있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이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4월 16일 날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낙폭을 좀 보여줬었지만은,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8% 정도의
이렇게 양호한 조정을 보여주면서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같이 볼 수 있는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과하게 털어준 다음에 그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를 말아줬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왜 여러분들께 이걸 지금 제가 과열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앞전부터 짚어봐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 1, 2파동이 발생하면서 3파, 4파동이 이렇게 같이 연출되고 나서 5파동이 진행됐었던 자리다 보니까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가 한번 과도하게 털어줬었던 이런 흐름에서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지켜볼 수 있냐면은 이전에 이 로봇 관련해서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원익홀딩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멀쩡히 잘 올라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잘 올라가다가 둥근 천장형을 만들어주다가 갑작스럽게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30% 가까이 밀렸었던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날에 떨어졌었던 게 마이너스 14%, 그 전날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4% 가까이 떨어졌었던 이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도하게 개미를 털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렇게 연출됐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앞전부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었냐면 이렇게 과도하게 한번 털 때는 아주 화끈하게 털었었던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상승 파동이 1, 2, 3, 4, 5파동이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된 이후로 이런 이연속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광기의 구간에서 한번 눌러봐 주면서 투자 경고 해제에 대한 내용의 이슈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린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정 매매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제가 투자 경고 매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기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일치가 됐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때 당시에 우리가 3월 13일 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시사항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 드릴 거고, 자, 보시다시피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하면서 대한광통신 3월 13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고 2에서 4일차라고 하면 바로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그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 이 대한광통신의 사례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당연하게도 믿지 못하실 테니까 이전에 있었던 우리기술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두 번이나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잘 먹혀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이날에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이 1월 22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기술 1월 22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에서 4일차라고 하면 바로 이 구간에서 종가상의 매수 타점을 잡아갔으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던 상황이면서 2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줘 버리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지정이 됐었던 날이 2월 1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공시사항에서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우리기술 2월 13일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는 이틀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으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우리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 우리기술이랑 대한광통신만 보면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럼 이전에 있었던 제형솔루텍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작년 11월 2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형솔루텍 11월 21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바로 그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고 하면요 그 뒤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제형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나 지금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굉장히 잘 먹히다 보니까 이 매매법을 가지고 1000만원씩 또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그냥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대한광통신 이런 구간에서의 흔들리지 마시자고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날에 공시가 보시다시피 4월 13일로 지정이 됐었던 상황인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4월 13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한광통신 급락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 지금 구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전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독자님들께 이런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의해서 3월 18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3월 18일날 대한광통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보시다시피 6,800원 영역에서의 매수 타점 반복적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위에 구간에서 따라 붙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의 차이가 이렇게 수익률로 극명하게 나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이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요, 이 대한광통신은 이전부터 21선에 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주면서 타고 올라가던 습성이 있었던 종목이고, 이 구간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왔었던 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자,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3월 9일날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안내를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3월 31일날 이렇게 21선을 갔다 왔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3월 31일날 대한광통신을 7,30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수익률이 꺾이긴 했었지만 아직까지 홀딩 중인 상태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눌림목 매수 타점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튀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이렇게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실시간 대응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온 자리 이후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시도가 있었으나 5일선을 수복해주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터치하고 내려왔었던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바닥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렇게 분봉 흐름상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구간이 지지로 바뀌었었던 구간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5,050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철저하게 물량을 매수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솔리드의 흐름 전혀 나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이 분봉으로 지켜보시면 엄청나게 흔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인 거 여러분들도 지켜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13% 정도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원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화끈하게 털어줬었던 종목인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이런 구간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개미 털기가 진행됐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특히나 주목해서 볼만한 것은요, 이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이날이 바로 3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3월 10일 날 쏟아져 들어왔었던 이 매수세가 바로 어디서 쏟아져 들어왔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봐 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이 3월 10일 날 외국계 증권사가 엄청나게 상단에 빼곡하게 지금 위치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도 240만 주 가까이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다는 말씀이고, 자, 어딜까지 해서 과연 그들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좀 수량이 줄긴 했었지만은 완벽하게 다 매도하고 떠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100만 주 가까이 매도한 것으로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에 숨결을 불어놓고 나서 휴림로봇이 급락을 였었던 그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어떤 캔들에서 이 캔들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휴림로봇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자 이 구간에서 싹 다 팔고 떠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광기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갔다라는 말씀이고, 전혀 아직까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전부 다 버리고 떠나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흐름을 다져놓고 지지를 받아놓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전에 이 원익홀딩스가 진행됐었던 것처럼 이런 흐름을 다져놓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한번 연출된 상황에서는 급하게 튀어 올라가는 케이스보다는 좀 흐름을 다져놓고 올라가는 케이스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아직까지 전혀 흔들릴 만한 구간이 아니면서 튀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선 여러분들께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까지도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